네, 반갑습니다. 신학수 파트너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등락이 많았습니다. 등락이 많은 이유는 다 알다시피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것, 이 부분인데요. 실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에 많이 영향을 줬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와 다르게 상승하는 쪽으로, 즉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쪽으로 보고 있었던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 대선 이후에 유망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끝까지 봐야 할 미국 대선. 네, 바이든 후보가 있고요. 바이든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누가 이길까요? 굉장히 그 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든 후보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결국은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 분의 이 정책적 부분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특히 그 부분에서 트럼프 정책의 그 제일 핵심적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고리 이 부분이었었고, 그다음에 세계 무역에 대한 부분의 보호 무역,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를 많이 외쳤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마이너스로 더 내리고 양쪽 완화도 더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요구했었던 것. 이 부분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오바마 케어는 폐지를 했고요.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 것도 트럼프 정책적 부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분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작용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이나 5G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 이런 쪽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으로 보였고, 신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반도체나 5G 이쪽 장비에 대한 부분으로 영향을 많이 주었었던 것이 트럼프의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이든 정책은 약간 보면은 바이든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정책과 약간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다자 외교로 끌어들여서 세밀하게 견제하겠다. 힘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보호무역지가 아니라 자유무역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에 대한 독립 이 부분은 좀 보장을 해주는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의장을 간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분을 부활시킬 거고, 청정 에너지 즉 그린 에너지에 대한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바이든 쪽에서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에 대한 인상 이런 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투표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 봤을 때 상원 쪽이 공화당 후보가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공화당 쪽에서 이렇게 반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쪽은 또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바이든 정책적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신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요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생 에너지에 대한 2조 달러의 투자 이 약속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서 국내 쪽에서는 반도체나 수출주,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이 많이 득세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시장과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이 꽤 올라오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있었죠. 즉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적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대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SK증권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저희가 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되거나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바로 차기 대통령으로 들어옵니다.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46대가 되는 거고,
그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45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45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문제는 뭐 여기에 우편 투표에 대한 불인정 뭐 이런 식으로 혼재가 있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결국은 두 후보가 270명이라는 그 과반을 선거인단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문제로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은 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상원에서는 부통령을 뽑고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요.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책적 부분이 다른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향후의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바이든 후보 쪽에 점수가 더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쪽에 맞추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다음 장 볼게요. 미국 대선이 혼선을 보였었던 이유는요. 바로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연방 법원에 대한 구도도 뭐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수 인원, 보수 성향의 후보를 또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고 진보 성향은 3명.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쪽의 반발에 의해서 법원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유리한 구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5명에서 6명 쪽의 보수 인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구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요 분이 들어간 거죠. 이 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코니 베럿이 보수 성향의 그 대법원 그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일단은 6대 3이라는 이 숫자적 열의에 의해서 혹시라도 법원으로 가면 보수 성향 즉 트럼프 쪽 후보가 유리해지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최근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 대선의 불복 시나리오인데요. 결국은 뭐 수긍을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이런 시나리오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법원의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을 이의제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거인단에 대한 제출 이런 것도 있고 내년 1월 달에 의회에서 공화당, 민주당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양당 후보 선거인단의 과반 확보에 대한 실패 뭐 이런 것들은 좀 일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불복 시나리오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요소들이 현재 시장에 대한 리스크적 부분으로 다가오고 불확실성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현재 시장에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은요. 미국 대선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확산에 대한 진행 중 이것도 굉장히 큰 요소로 파악이 됩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환자, 확진자, 사망자 세계 1위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확진자 수는 900만 명이 넘고 23만 명의 그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2.5%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미국 이외에도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영국도 여기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내준 자료인데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고 이 부분이 현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유럽 시장에 대한 봉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에 대한 영향적 요소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미국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 있죠. 폭력 시위입니다. 지금 인종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유색 인종이라는 색깔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색 인종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득표율 이런 쪽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색 인종의 남성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것, 유색 인종의 여성들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것,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이 투표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으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부양책 자체, 그러니까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규모 요 부분에 의해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 교착 상태가 결국은 대선 전에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고, 대선이 끝나서 대통령이 확정되는 부분에서 좀 더 빠르게 제5차 경기 부양책을 나타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경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고, 물론 소비는 좀 늘어난다라고 치지만 아직 그 정도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더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양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공화당의 규모하고 민주당이 제시하는 규모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 논쟁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는 거고, 이 부분에 합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라는 이 요소도 현재 시장을 흔들어 놓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현재의 시장을 진행해 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선은 매매 타이밍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 전강 후강에 대한 장세. 이번 주 시장도 월요일서부터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월요일 날 시장이 너무 크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올라오는 폭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요. 금요일 날 코스닥은 약간 빠졌지만 뭐 전체적으로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전강 후약장으로 만드는 것과 대선 전에는 약세, 대선 후에는 강세, 역시 강세장이 만들어졌죠. 이게 들이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말과 11월 중순에 저점을 형성했었던 것은 계절적인 영향이에요. 결국은 항상 이렇게 움직였었던 부분이 나타내 준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선반영된 것과 11월과 11월 달에는 이 선반영된 부분에 의해서 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감소되는 것. 그러면 감소된다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상황일 거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부분과 부양체 가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뭐 대선 전에 매수 타이밍 어느 쪽을 매수를 해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바이든 후보 정책적 부분을 비교해 가면서 거기에 교집합적으로 포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먼저 담아드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쪽의 주요 내용, 트럼프 후보 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지만 그 후보 쪽의 그 주요 내용은 보호 무역지가 제일 큰 그런 상황이었고요. 중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주, 그다음에 5G 종목 같은 경우에 반사익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 현상이 나타났고요. 법인세는 35%에서 21%로 감액했기 때문에 거기 결국 기업 성향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오바마 케어 폐지된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에 리스크가 좀 생겼었던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전통적 기반, 이 전통적 기반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린 에너지 쪽이 아니라 탄소 쪽이겠죠. 그래서 전통적 기반의 그 인프라 건설을 1조 달러를 한다는 거, 기후 협약에 대한 탈퇴.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몇 차례 북한과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그 후보의 특징적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자, 바이든 후보의 그 주요 내용은요. 결국은 통상 정책에서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대시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우호적인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은 같이 강경 태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중국의 강경한 태도고, 중국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결국은
중국과의 마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새로운 정책적 부분을 만들어냈어요. 어쨌든 뭐 연준의 독립 이것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좀 리스크적으로 다가오는 거지만은 결국은 뭐 법인세에 대한 부분을 인상시키려는 그런 여건은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했었던 부분을 좀 되돌리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죠? 오바마 케어 지지를 하니까 되돌리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파리 기후 조약에 재가입하겠다. 그래서 신생에너지에 대한 수혜 이런 쪽이 좀 강하게 푸시되는 그런 여건으로 보이고요. 북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죠. 순위에서 약간 좀 뒤로 밀린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바이든 후보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주식시장의 영향적 부분과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이든 후보든 뭐 트럼프 후보든 간에 그 안쪽에 있는 부분에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우리는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뉴딜 정책과 비교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뭐 2025년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자리도 좀 190만 개 만들어내는 그런 종합 계획이죠. 그래서 디지털 뉴딜 해서 DNA 이렇게 그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이 DNA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산업, 네트워크 산업, AI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대면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죠, 그죠? 그리고 SOC에 대한 디지털화. 여기에 일자리 90만 개 이런 식으로 해서 58조 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린 뉴딜이죠. 그죠? 그린 뉴딜. 그린 뉴딜에 73조를 투자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뭐 녹색, 생활 녹색에 대한 전환, 탄소,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확산, 그다음에 녹색 산업에 대한 혁신적 생태계 조성 이런 쪽에 73조 원을 투여를 할 거고, 이 투여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이렇게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뭐 사회 안전망이라는 이 요소에서는요, 고용의 안전망, 사회의 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 그래서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합되는 종목과 트럼프 후보나 아니면은 그 바이든 후보 이쪽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여기에 부합되면은 결국은 시너지 효과와 오히려 더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투자에 대한 그 포인트를 얻어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린 뉴딜 쪽,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쪽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업종이 유망하게 보인다라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여건에서 그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과 그다음에 각각의 후보, 그다음에 대통령 된 이후에 정책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요소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 시장과의 그 연결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렸고 주가는 상승을 했죠. 5개월 만에 꽤 많은 주가가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후에 지금 이게 이제 11월 달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 10월 달, 이게 9월 달, 이게 8월 달, 즉 거의 3개월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대선이 끝나는 요 시점, 요 부분에는 또 어떻게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횡보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 모멘텀이 아직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락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은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종목에 대한 여건에서 해당하는 업종과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코스피 지수 안에 포함된 종목의 특징적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본다면 정책적 부분에 부합되는 종목이 오히려 그 수급에 대한 여건에 의해서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역시 코스닥 지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렸고 주가는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횡보하고 있었던 부분에 언더슈팅적 부분이 있었고 오버슈팅적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을 빼놓은 상황에서는 거의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현재의 코스닥의 중심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820포인트 이렇게 그 중심선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820포인트 위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에 대한 수급적 부분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부분도 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메리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 안에 있는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 시장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약간 좀 힘들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 안쪽에 들어와서 하나하나의 종목에 타겟을 잡고 투자에 대한 방법으로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봤는데 외국인과 기관이요 10월달 말 일주일 동안에 판 금액이 외국인은 2조 5천억을 팔았고요. 기관은 1조 5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언제요? 10월 말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조 5천억, 기관은 1조 5천억, 10월 26일서부터 10월 30일 요 일주일 동안 개인은 근 4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를 하던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1월 초, 딱 일주일간 움직인 거. 그러니까 11월 2일서부터 11월 6일까지 움직인 그런 상황을 보면은요. 외국인들은 1.9조 원, 거의 2조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1조 3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 들어온 부분이 좀 희한하죠. 바로 전주에는 팔았는데 지금은 들어왔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부분이 매도되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매수됐을까? 이것을 판단하면 그것은 바로 미국, 그렇죠? 미국의 대선 이전에는 매도를 했고 이후에는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맞죠. 결국은 이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투자에 대한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조 9천억 외국인 매수, 기관은 1조 3천억 매수. 대신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3조 3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팔 수 있겠죠. 바닥에서 사주고 위에서 판다. 이거는 제대로 된 투자의 전략적 부분이죠. 올라왔을 때 팔고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 싸게 매수해서 높게 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보다 기관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글씨가 약간 스마트한 뭐 이렇게 글씨가 약간 틀렸는데요. 스마트하게 움직인 뭐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도인데요. 스마트한 개인. 여기 글씨가 틀렸네요. 그죠? 개인 투자자의 매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주간 동안에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위치인데 계속적으로 파란색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계속 매도를 한 거예요. 올라올 때 매도하고 올라올 때 매도하고.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낮을 때 1조 4천억을 매수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올라오니까 매도를 하더라.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인 개인 투자자의 매도. 이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매매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맞고요. 지금은 11월 달, 12월 달 연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연말이 앞두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할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뭐 스마트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11월 달 초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다? 그럼 11월 초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슨 종목을 샀을까? 바로 일주일 전에 10월 말에 매도를 했었는데 무엇을 팔았고
그 주에 무엇을 샀을까? 그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뭐를 넘겨줬고 이 안에서 산 것도 있겠죠. 그럼 이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것을 사고 어떤 것을 팔았을까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미국의 대선도 있지만은 대선에 대한 부분보다도 향후에 11월 달과 12월 달을 쳐다본다면 그 안에서 움직일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가는 투자자들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여건에서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산을 앞두고 배당 투자는 배당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보통 기간을 두고 차분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CD 금리 플러스 알파라는 이 알파에 대한 수익 그리고 금리를 초월한 수익만 있으면은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식으로 많은 금액을 배당에 투자하는 것들을 매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연말에는 강세장을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에 대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배당에 대한 성향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달 정도 사이에 5%에서 8% 사이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다. 챙겨낼 수 있다면 배당 투자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 예,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은 거의 자금적으로 볼 때는 거의 무한정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도 가능한 차익 거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가 생각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외의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류의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았고 배당주를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 쌍용양해 이거 전통적으로 진짜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거의 8% 9%까지 주는 그런 회사고 근무산업도 있고요. 은행주도 당연히 껴요. 그래서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보통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 대역의 배당을 주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지방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배당을 주는 쪽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이 부산은행을 얘기하는 거고 대구은행, 전북은행 이렇게 지방은행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증권주도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전통적으로 NH투자증권 잘 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도 보통 3%에서 5% 이 사이에 배당을 준다. KTNG 전통적이죠, 그죠? 효성도 마찬가지고 삼성카드도 거기에 끼고요. 한라홀딩스 이런 부분도 낍니다. 여기에 하나의 또 팁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배당에 대한 부분에서 배당을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그러니까 주주를 생각해서 더 준다. 대주주,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더 준다.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고마워서 더 준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셨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에서 나올까? 지분을 팔아서 나올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 그동안 이제 이렇게 쌓아놓은 자금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갖고 있는 삼성그룹주 주식이 배당을 많이 해서 연부연납이니까 몇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삼성그룹주도 배당이 요번에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배당주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확산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결국은 프랑스도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간 통행 금지 이런 쪽에 의해서 사실 경제가 이렇게 스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K-방역하면서 한국은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은 며칠째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있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빼면은 100명 아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결국은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라고 중대본에서 얘기한 상황이고, 이 새로운 거리두기는 지역별로 개편안을 두고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 맞춰서 거리두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경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거리두기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여기에 K방역은 사회적 인식도를 선진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냈고,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러움이 경제에 대한 성장으로 연결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니까 글로벌 자금 이동이 동아시아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 관심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동아시아 쪽에 해당하는 국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 그건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아닙니다. 일본 아니고 대만. 네. 결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이 잘 되고 있는 나라를 위주로 해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네요. 이거는 선진 방역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경제로 이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 제일 큰 거 미국의 대선, 두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제일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 배당주. 자, 여기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되면 각각의 후보들에 의해서 정책적 부분이 있는데, 정책적 부분에 부합돼서 한국 시장에 연결할 수 있는 거 한국판 뉴딜 정책. 그래서 거기 안에 교집합으로 들어오는 종목을 선별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기에서 역시 언택트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업종군이다. 인터넷 업종 마찬가지죠.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마트한 결제 시장, 스마트한 결제, 뭐 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택배 시장이 확대되는 거 알고 있죠? IT 업종의 부가. 이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반도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IT 분야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2차 전지. 그렇다고 해서 뭐 5G가 빠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5G 뭐 역시 끼어야 되는 상황이죠. AI나 IoT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5G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역시 끼는 거고요. 또 있죠, 그죠?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언택, 코로나19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생활 가전 제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가구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2차 전지 여러 요소들이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이나 이런 쪽이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조정을 받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던 IT나 IT 부품주들, 그리고 5G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성장주라고 칭할 수 있는 부분과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숨고르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지금은 재상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의 여러 가지 마찰과 분쟁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을 전략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것을 쌍순환이다라고 하면서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4차 5개년 계획, 14.5개역 해가지고 계획해서 내수에 대한 확대와 미국과의 무슨 격차를 줄여야 돼요? 기술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기술에 대한 자립. 그리고 현재에 대한 부분에서 의존하지 말고 내수 쪽으로 해서 순환을 해서 성장을 해 나가자. 이게 이제 중국의 새로운 전략적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성장주와 기술주에 대한 부분은 미국 아니라 중국 쪽에 잇대서 한국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성장주와 기술주들이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돼 있어서 숨고르기를 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추가적인 재상승으로 연결될 그 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고리에 대한 부분은 아마라 법칙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법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제가 한 종목씩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태양광이나 뭐 풍력, 그다음에 에너지, 신생에너지, 거기에 뭐 2차 전지, 5G, 아니면 그 이외의 종목들 이런 쪽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먼저 잡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린 뉴딜에 부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이든 후보 쪽의 정책적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에 적어도 두 달 정도 옆으로 횡보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숨고르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 태양광에 대한 산업적 부분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횡보를 하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그동안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한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숨고르기 이후에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니 지금 가격은 오히려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가격 대역은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가격 대역이 36,200원 뭐 이 정도로 금요일 날 시장이 끝난 그런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다만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에너지솔루션, 하나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 트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올라온 그런 여건도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큐셋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한 두 달 정도 횡보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 가니까 결국은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 관련 기업은 이거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그린 뉴딜과 미국의 정책적 트럼프 쪽에 그러니까 바이든 쪽의 정책적 부분하고 부합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쪽 아류의 종목을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맞는 거죠, 그죠? 풍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 봐야죠, 그죠? 윈드 타워 만드는 회사죠, 그죠? CS 윈드 이름에서 보듯이 풍력입니다, 풍력. 뭐 이상욱 라인은 여기서 발생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주가는 꽤 올라왔어요. 풍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요, 오히려 태양광보다 한국 쪽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높습니다.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역시 숨고르기, 조정을 받고 있었죠. 조정 이후에 그동안 올라온 상황에 대해서 뭐 기간 조정도 거친 거고 가격에 대한 조정도 거친 그런 상황이고 거래량 느는 거 보시죠. 그래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보조 지표도 반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모로 지금 현재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다만 그동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따라 들어가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주가가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 풍력이나 뭐 태양광 이런 그린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S 베어링입니다. 역시 풍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회전체인 베어링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자, 240 라인이 있었던 그 상황이고 여기서는 240 라인보다는 120일 라인이네요. 120일 라인이 있었던 상황이고 주가는 올라왔고 올라온 부분에서 역시 같은 형태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태양광과 풍력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그린 뉴딜이나 여러 정책적 부분에 부합돼서 주가는 상승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 상승한 부분이
현재 숨고르기를 거치고 있는 부분이 공이 같게 움직였구나. 같은 업종이고 같은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최근에는 또 미국 대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이니까 대선 이후에 풍력이나 그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부각된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겠죠. 결국은 이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뭐 그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그 하나솔루션, 태양과 관련돼 있는 부분, CS 윈드, CS 베어링, 이렇게 두 종목씩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고 여기가 240 라인이고 여기서부터 발현이 되기 시작을 했고 주가는 조정을 꽤 많이 거쳤습니다. 이 종목은 고점을 딛고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그 세 달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가격에 대한 조정을 거친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거래량 늘어나고 보조지표 바뀌고 있어요. 기관도 들어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만 봐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은 전기차죠. 전기차, 즉 2차 전지도 그린 에너지 쪽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고요. 차세대 성장주와 선도할 수 있는 업종군에 속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말고 PNT 이 종목도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2차 전지에 대한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PNT에 또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240 라인은 여기서부터 움직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주가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근 세 달 정도 그 풍력이나 2차 전지보다는 한 달 정도 더 먼저 움직였고 조정을 좀 더 세게 받았습니다. 그 가격에 주가는 좀 많이 내려서 가슴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시 재차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5,000원에 대한 매물벽 이것만 뚫어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죠? PNT. 그러면 얘도 그린 뉴딜 정책과 그다음에 그 미국의 대선 정책적 부분에 부합되고 있는 부분이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조지표 잘 움직이고 있고요. 거래량만 터지는 거 확인만 된다면 PNT는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SK 바이오팜 이건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SK 바이오팜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 기술력은 좋습니다. 파이프라인도 있고요. 중추신경계의 계통에서 뇌졸중이나 아니면 뇌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들 뭐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 생각도 많이 해요. 한국의 바이오 업종이 결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존슨앤존슨이나 이 다국적 기업에서 만들어서 모더나도 마찬가지고요. 만들어서 뭐 배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한국산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종속되느냐 아니면 독립을 하느냐 이 부분이죠.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손 벌릴 도움을 청할 많은 나라들과 경제적 교류, 경제적 관계를 연결시킨다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요. SK 바이오팜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만 3,500원까지, 26만 9,500원까지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 26만 9,5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주가는 줄 밀렸어요. 바닥을 딛고 지금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통 상장한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간 주가가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빠진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요. 지금이 그 초기 단계가 아닐까. 초기 단계. 이렇게 설명이 들고요. 아직은 거래량이 좀 늦게 일어나고 있지만은요. 거래량이 느는 것과 보조지표 움직이는 것, 수급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 결국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현재의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물론 이제 꼭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한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기업, 제약 바이오 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그다음에 셀트리온 관련돼 있는 셀트리온 기업들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SK 바이오팜도 가능성이 있고 LG화학에서도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녹십자 전통적이죠. 그죠? 혈장 치료제나 아니면은 백신에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유한양행. 요 정도? 물론 이제 작은 회사들도 못 만든다는 건 아니지만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큰 회사 쪽에 하나가 터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SK 바이오팜은 많이 내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한 이후에 주가는 올라왔어요. 89,100원까지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 요 가격에서 주가는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바닥적 부분을 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조지표 올라오고 거래량 느는 그런 상황과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카카오 게임즈는 최대 실적을 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은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저 기대감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커버되면서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4분기에 또 좋은 게임 하나, 이용자 관련돼 있는 게임 하나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미국 대선과 그다음에 한국 내에 있는 종목들 연말로 다가오는 부분에서 배당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뭐 이런 종목들군 제가 제시한 종목들 군 안에 그 업종 안에 나열을 해서 찾아내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풍력 관련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돼 있는 부분, 풍력 관련돼 있는 부분,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것,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나 아니면은 SK 바이오팜 아니면 바이오에 관련돼 있는 부분, 언택 관련돼서 게임주에 관련돼 있는 것, 아니면 택배 시장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선택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광범위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이나 업종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있는데 살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 분야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파보시면서 유리한 종목을 선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 대표는요 종목에 관련돼 있는 여건이나 아니면은 시장에 대한 부분이 어렵게 생각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 대표만의 리딩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 대표의 리딩 방송이 정답이다 하고 제시를 하면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자 라는 타이틀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래서 오전 방송, 오후 방송 이렇게 나눠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시부터 10시, 10시 반 정도까지 오전 방송을 하고요. 오후 방송은 3시에서 4시 이렇게 방송을 해서 시장에 대한 마감을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요일이에요. 미리 보는 주간 시황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유망 종목에 대한 부분은 미리 풀로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과 목요일 날 주중에 매매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주간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 전략 수립하면서 매수를 하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매매 종목에 대한 중간 점검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고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는 매매 결과 분석이니까 매도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매수, 수요일 날은 중간점검 피드백, 목요일, 금요일은 매도. 그래서 일주일의 매매로 정리해 나가는 주간 단위의 스윙 트레이딩 스마트하게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딩 전략으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가죠. 이 차곡차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매수. 공부는 언제예요? 일요일 날 다 하고 들어옵니다.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회원 방송을 하는데요. 이때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신 대표는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요일이 잘 진행이 돼야 매매에 대한 부분이 꼬이지 않습니다. 특히 시황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고 있다면 들어오시면 저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요. 그렇다면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운영을 해드릴 거냐? 신 대표는 포트를 이렇게 구성해서 알려드릴게요. 스윙 트레이딩, 역시 231 종목 트레이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월요일, 화요일 매수, 수요일 날에는 중간 점검 피드백,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매도. 이렇게 스마트하게 움직이자. 스윙 트레이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시장 주도하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황금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240 라인. 예, 공작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린빌의 법칙을 준수합니다. 신 대표는 제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법칙에 대한 부분과 룰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정석 투자를 제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대표를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무료 방송입니다. 무료 방송이고요. 신 대표의 주탐생, 주식 탐구 생활 언제 하냐면은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20분에 해요. 제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3시에서 4시까지 오후 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준비를 해서 스타트합니다. 예, 스타트. 그러니까 들어오시고요. 이 주탐생은 뭐 그 한국경제 TV로 들어오셔도 되고 유튜브도 괜찮습니다. 유튜브에 신 대표 신학수 확인하고 들어오시면은 유튜브에서 올 수 있고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이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참여하면은 하루의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죠.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표방을 해요.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탐생, 주식 탐구 생활을 한 날과 안 한 날을 생각해봐라. 비교를 해봐라. 한 날은 말끔하고 안 한 날은 뭔가 그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죠. 그걸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주탐생을 꼭 한다. 토요일 날에는 오전 10시에 하니까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널널해요. 시간이 널널한 부분이니까 더 자세하게 많이 여러 가지 제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번에 신 대표거든요. 요번에 주주 프로젝트 해가지고 주르니 프로젝트. 그래서 주린이가 주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만드는 부분은요 교육인데요. 기초부터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진짜 나 주식 투자 하는데 진짜 기초가 부족하다. 이제 확실하게 한번 저희 제도권이니까요.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에 기초를 한번 다져보자라고 한다면 한번 수강 신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성 시장에 굉장히 흔들리는데요.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붙잡아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정석 투자뿐이 없다. 신 대표는 그린빌의 룰을 준수합니다. 준수한다.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뇌동매매가 아닌 여유 있는 매매, 여유 있게 이유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전문적인 투자 방법을 습득하게 해서 주른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냈는데요. 일시는 11월 20일 날 7시에 스타트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요. 뭐 와우넷에 접속을 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오셔서 수강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강 신청에 대한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원래 교육비가 제일 싼 겁니다. 많은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비가 제일 싼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했어요. 1강서부터 4강까지 준비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1강에서는 주식 차트 이해하기, 진짜 캔들의 구성, 다중 캔들의 결합은 어떻게 되고 한번 그려보자. 신 대표도 신입사원 때, 저는 공채 출신이기 때문에요. 신입사원 때 모는 종이에 그렸었어요. 직접 그려봐야 주식 차트에 대한 부분을 진짜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리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이등평균선, 그게 뭔데? 이등평균선, 즉 그린빌의 법칙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꼭 봐야 할 보조지표, 이것을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추세매매, 사실 이 추세매매보다 더 강력한 게 시세추종인데요. 일단은 추세매매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추세매매에 대한 종류, 지지와 저항은 뭐고, 돌파하는 것과 이탈하는 이 추세적 분석 방법은 뭘까? 이 추세를 이용해서 심리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패턴 분석, 모형 투자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격 패턴에 대한 종류, 그다음에 모형 투자에 대한 기초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가에 대한 패턴을 이용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자. 그 매매에 대한 부분을 커리큘럼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대표 그 특별 혜택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은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2주일간 또 무한적으로 다시 보고 자꾸 반복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 주린이에서 주른이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가보자는 거죠. 어차피 주식 투자는 평생 해야 됩니다. 한번 주식시장에 발 들여놓으면은 어차피 들여놓은 발이라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석대로 한번 배워보자. 신 대표는 지점장 출신입니다. 자, 신 대표 주린이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시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비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기복이 심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바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빠졌고, 바로 이번 주에는 또 그렇게 많이 또 올라오고,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그것도 확실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했었던 게 이번 주잖아요. 자, 다음 주, 다다음 주, 11월, 12월 이끌어가야 되고 평생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정석대로 한번 배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언급하고 싶은 거는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은 주도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그 모집단으로 선별을 해내서 거기에서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쪽에 좀 더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한다면 12월 말까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